피프티 멤버들의 1차, 2차, 3차 입장문이 연달아 연일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추측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연속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 사태를 더욱더 최악 중에 최악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이 오늘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를 그냥 지켜볼 수만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원장 역시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하여 단죄하겠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나올 정도예요. 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문 내용은 황당하게 그지없는 내용들로 엄청나게 점쳐져 있었는데,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언론과 많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터져 나오다 보니 결국엔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단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이 피프티 사업방해 여부도 조사를 검토하겠다. 자,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과정에서 특히나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걸그룹 피프티의 분쟁 과정에서 일명 연예인 빼가기, 템퍼링 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심 행위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죠. 여기에 공정거래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사업활동 방해 피행위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들여봐야 한다. 그러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보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피프티 사태는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건강 문제, 자신들의 억울한 이런 혹독한 소속사의 피해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저 템퍼링 사태로 확정되고 있다. 두 번째, 템퍼링 사태로 확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를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공정위에서 나서서 이번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를 검토해볼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이 존재할까? 궁금하실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률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은요, 연예인 빼가기 논란의 사업방해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령 제33,140호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2조 관련하여서 8번 항목에 적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8번 사업활동 방해 법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 한다. 기술의 부당 이용이 있고요. 여기에 나에 해당하는 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정위에서 직접 살펴보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프티 멤버들과 그들의 뒷배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백이사 등 그쪽 세력들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은 이 와중에도 1차, 2차, 3차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은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푹 쉬세요. 피프티 공감을 못 얻는 폭로에 휴식 기원까지 쏟아졌다. 심각하죠? 그룹 피프티의 폭로가 대중을 설득시키기는커녕 시원하게 역풍을 맞고 있다.
건강 문제를 언급한 이 멤버들에게 대중들은 그렇게 힘들면 쉬어라 라는 비난 섞인 응원까지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 만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지난 8월 만들었던 SNS가 재가동을 시작했고 지난 12일부터 벌써 3차 입장문까지 터져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피프티 공허한 메아리 자승자박의 폭로다.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의 갑질을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들이 갑질의 근거로 내놓은 자료 등이 빈약하거나 무리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피프티의 자충수. 전홍준 대표의 연락만 받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피프티 멤버들은요. 일반 사무직조차 견디지 못할 거다. 일반 사무직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어도 아마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다. 이러한 비판 여론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충수였을까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만큼 해명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그에 앞서서 해명해야 하는 다른 것들도 꽤나 많아 보인다. 그런데 현재 해명하고 있는 모습만 봐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 4명은 지난 8월 새로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자필 편지 이후 2개월 만에 장문의 글들을 순차적으로 게재하며 후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향한 폭로성 주장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새 소통 창구를 만든 거야. 워낙 갈등이 심했던 와중에 말을 최대한 아끼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심정에서 그랬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국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해외 팬들에 대한 보답 차원인 건 역시 어쨌든 이해는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트랙트와의 갈등이 격화된 시점에서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과 비난을 바라보며 심각해진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답함까지도 충분히 인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100번 양보한다라고 해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트랙트가 그렇게 밉고 싫고 법적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싶어서 모든 소통의 창구를 닫고 장고의 시간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해명의 입장문을 내놓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고 명확한 근거와 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확히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지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일단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마당에 이를 뒤집을 만한 무언가를 꺼내 주어야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의 잘못에 대해 다시금 논쟁적으로 따져볼 여지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멤버들이 내놓은 것은 그 무언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사실상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내놓았던 주장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지없이 매니지먼트 투자 설명에 참석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종용한 것, 멤버들의 건강 관련 이슈다라는 건데 이번 피프티를 향해 통수돌이라는 수식어가 따르게 된 가장 큰 근거로 꼽혔던 부분이 바로 신뢰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전홍준 대표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한 감사함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만을 주장하고 마치 전홍준 대표가 자신들을 템퍼링 가해자로 몰고 간 장본인이다 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이 사태가 어떻게 커지게 됐고 전홍준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당시 상황을 파악한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은 스타뉴스와의 전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그 당사자로 안성의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멤버들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죠. 정작 본인들은 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일진 몰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태가 커지게 된 주된 원인인 이 템퍼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비난 댓글은 마주하기 싫어서 자신들의 입장문을 올려놓은 SNS, 인스타그램의 댓글창은 모조리 막아놓고 자기들의 할 말을 해야겠다라는 이상한 심보가 아닌지 역시 질문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야 마주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멤버들의 해명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비판적인 댓글들은 악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PFT 멤버들의 이번 입장문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비난과 비판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PFT 멤버들 르세라핌의 행보가 너무 다릅니다. 이 르세라핌 멤버들은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김채원이라는 멤버 말이죠. 하지만 당분간 4인 체제로 활동한다. 쉽게 말해서 5명 중에 1명, 김채원이라는 멤버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지만 나머지 4명은 정상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아이돌 그룹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활동 방향입니다. 그런데 PFT 멤버들은 건강 문제를 들먹이며 모든 멤버들이 휴식을 취했고 그 이후에 템퍼링 사태로 지목되는 행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멤버들 황당합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항고 서류를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멤버들 9월 18일 이후로 그 어떤 것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바로 10월 16일 오늘 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하여 위임장을 제출했고요. 두 번째, 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을 통하여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항고를 취하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항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신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소송 위임장이 제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고 소송을 취하했다는 얘기는요, 본안 소송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항고 왜 취하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황당한 건 항고를 취하하고 이 멤버들이 그 다음으로 취한 행동은요, 더 경악스럽습니다. 바로 새로운 법무법인, 요렇게 자신들의 항고인으로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이소희, 백경태, 우지연, 정광현, 유민주, 우홍균, 안지은 변호사들을 자신들의 새로운 법무법인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법무법인 바른 측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별하게 된 거죠. 누리꾼들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PFT 멤버들이 결국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손절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변호사들을 지금 새롭게 선임한 게 아니냐. 자, 그런데요. 이 PFT 멤버들에게 선임된 신원이라는 곳은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섭렵,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 로펌이 되고 싶다라는 야망을 가진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멤버들이 바로 요번에 PFT 측에서 고용한 변호사들의 신상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왜 이 PFT 멤버들이 굳이 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법무법인 신원 측에서 맡은 사건이 바로 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추와 소속사 블록베리와의 소송전을 맡았던 법무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속계약 무효, 승소를 받아낸 것이 바로 이번 PFT 멤버들이 새롭게 선임한 법무법인 신원이라는 곳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추라는 멤버는요, 실제로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만큼
굉장히 소속사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정황 증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전을 본 피프티 멤버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바른 측에서 손절을 당하며 나아가서는 지금 항고를 취하했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속계약에서 승소를 한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글쎄요.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가겠다라고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PFT 멤버들의 사태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최악 중에 최악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FT 멤버들의 사태 이대로 그냥 잠적되기에는 글쎄요. 그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소시 채널에 남겨주신 댓글들 반응만 봐도 이들이 주장한 바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제 영상의 평균 댓글 개수가요. 한 50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PFT 멤버들의 3차 입장문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360여 개에서 500개까지 댓글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PFT 멤버들의 사태가 더욱더 충격적이고 더욱더 많은 해외 여론까지 지금 이 여론몰이가 장난이 아닌 상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기사에도 살펴보면요. 이 내용이 막 쏟아집니다. 수익이 멤버들의 건강보다도 우선이었나. 모욕감을 느꼈다. 소속사를 또 저격하고요. 투자 설명회에서 충격받았다. 진정성을 원한다. 결국 이 멤버들이 주장하는 키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 문제가 심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에게 진정성 없는 대표님의 태도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 멤버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밖에 취급할 수밖에 없는 각종 이유들이요. 엄청나게 쏟아져 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초에 사전 고지도 없던 광고 촬영일을 재차 권유받았기에 너무도 두렵고 겁이 났다. 여기 입장문에 나와 있는 이 멘트부터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사전 고지 없던 걸 재차 권유를 받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재차 권유다. 게다가 광고 촬영 당일 내용, 일정을 알리지 않고 스튜디오로 끌고 온 것도 아니며 언제 무슨 광고가 들어왔는데 하는 게 어때? 라고 권유하는 게 소속사 입장에서 잘못인 건가? 그리고 그 권유 자체가 최초의 사전고지가 아니냐. 사전고지를 했기 때문에 재차 권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재차라는 건 다시 권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말했었다는 얘기인데 사전고지가 없던 광고 촬영일에 재차 권유받았다? 이 한글을 알고서 적은 입장문인지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6월 초면 이미 한 달 이상 휴식을 가지고 있던 상태이고 그때 광고 촬영 권유가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났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며칠 뒤에 소속사에게 정산서를 요구하고 일주일도 기다리지 못한 채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그리고 곧바로 가처분 소송까지 모든 걸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했다라고 했는데 두렵고 겁이 났었고 무섭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주체적인 행동을 그렇게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댓글 반응을 보면 재차 권유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전에 광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단 얘긴데 광고 찍자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여러 번 눈치 보면서 전달을 해야 하는 거냐. 자신들이 무슨 탑스타인 줄 아는 거냐. 이러한 말도 있고요. 재차 권유가 이미 한번 알려준 건데
권유라는 단어가 이미 관계성이 없는데 말장난이 진심 어이가 없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자, 그러니 이런 입장문에 나와 있는 이 말장난스러운 이야기들조차 많은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더 충격적인 건 탈모의 공황장애까지 왔었다. 근데 아시죠? 이 탈모의 공황장애 왔다라는 멤버들은 번지점프를 하러 갔습니다. 그 번지점프한 영상이 아직도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를 잘 기억하고 있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앞뒤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피프티 멤버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지, 왜 대중들이 분노하고 분개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정말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글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기사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뱃살 굴욕을 잊었나? 피프티 여럿 악화불은 건강착취 3연속 폭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 건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 다 지금 엄청나게 쏟아졌고 소견서 등등등등 나왔는데, 그러나 피프티의 이런 감정 호소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우선 아란의 경우가 문제이다. 담낭 이상을 발견한 것은 데뷔하기 전인 18살 때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 데뷔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결국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늦추고 그 책임을 소속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의견서와 소견서를 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엄청나게 강력 호소했었던 피프티 멤버의 아란이라는 멤버는요, 이미 데뷔하기 이전에 담낭에 이상이 있던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뷔했잖아요. 걸그룹이 어디 쉬운 직업입니까? 그런데 데뷔하고 나서 소속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몸이 악화됐다? 그러면 데뷔를 했으면 안 되죠. 더불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피프티가 소위 말하는 대박 그룹도 아니었는데 건강을 상하게 할 만큼 스케줄을 소화했다라는 말에 의구심을 보입니다. 저렇게 아플 만큼 활동을 많이 했나? 피프티가 이런데 그럼 다른 아이돌, 다른 걸그룹들은 대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냐? 내용만 보면 유명 걸그룹의 멤버인 장원영만큼 스케줄을 한 줄 알겠다. 르세라핌 운동하는 거 보면 기절하겠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한 명 아프다고 단체로 한 달 이상 쉬는 아이돌은 난생 처음 본다.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들이 주장한 건강 문제에서도요, 대박 그룹이라고 하는 걸그룹들도 정말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평소에 엄청난 운동량으로 몸을 가꿉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자신의 담낭 이상을 갑자기 소속사의 책임을 전가하며 이 멤버만 쉰 게 아니라 모든 멤버가 다 같이 한 달 이상 휴식기를 들어갔다? 그것도 한창 빌보드 차트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 속에 말입니다. 더불어서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소속사를 이탈했고 전속계약 해지를 말합니다. 지금 피프티의 멤버들의 노래는 빌보드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템퍼링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멤버들의 뒷배로 추측되고 있는 안성희 씨가 각종 소송을 당하자 갑자기 이런 황당무계한 입장문을 인스타로 막 쏟아낸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자, 이 사진들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기사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뭐 제가 따로 퍼온 게 아니에요. 무리한 다이어트 강요 주장에도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과도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피프티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는요, 뱃살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피프티 뱃살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스스로 관리가 제대로 된 걸그룹 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 문턱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라고 비판이 쏟아집니다. 또한 멤버들은 이제까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월말 평가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정도로 대면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고 멤버들을 관리했던 건 더기버스 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고 아무것도 안 챙겨준 거는 사실 더기버스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트랙트는 오히려 볼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들과 만날 일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트랙트에서 자신들의 다이어트만 주구장창 관리했다? 황당하다는 겁니다. 결국 피프티 멤버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알리겠다라며 폭로전을 시작했지만 자충수를 둔 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9kg 실신의 탈모까지 피프티의 폭로, 누리꾼들의 공감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가처분 인용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이 아니냐.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 기각 판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라는 어트랙트 측의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39kg는요. 보이십니까? 이게 다른 걸그룹의 39kg 체중이 나가는 방금 말한 장원영이라는 멤버입니다. 보이세요? 갈비뼈가 드러나고요. 뼈밖에 없습니다. 이게 39kg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멤버들 중에 누가 39kg까지 살이 빠졌었다라는 거죠. 건강 상태가 오히려 과도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어떤 멤버가 39kg의 실신의 탈모까지 왔다라는 거죠. 즉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란이라는 멤버뿐만이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 전원이 여론몰이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역시 조작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반응이 나와요. 피프티의 해외 활동, 이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제대로 휴식조차 하지 못했다.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안녕과 언어에 대한 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어로만 인터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극심한 압박과 통제가 존재했다. 그러면서 전혀 신뢰관계를 쌓지 않았다. 한 번도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그게 바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없는 것이 증거이다. 그들은 결코 신뢰관계를 얻지 못했고 부정직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조차 조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댓글을 남기고 주고받는 것이 뭐 BTS 팬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BTS 팬들이 이런 일에 가담을 할까요? 더불어서 BTS 팬들이라면 엄청난 개수의 댓글과 공감, 하트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과 몇십 개밖에 되지 않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PPT 멤버들을 두둔하는 세력들마저도 이렇게 해외 여론까지 끌고 와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 PPT 멤버들 앞으로 대중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장문이 아니라 이런 황당한 변명문, 반박문, 저격문 제가 볼 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의견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